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3과목 그 뒷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후진 주행 장치입니다. 조향 장치는 에커먼 장토식의 원리, 그리고 전륜구동입니다. 지게차가 후륜구동이 아니에요. 전륜구동이고 조향만 후륜조향입니다. 자, 자동차랑 조금 다르죠. 자동차는 보통 일반적으로 전륜구동의 전륜조향이지만 지게차는 전륜구동의 후륜조향입니다. 앞바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뒷바퀴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현가장치가 없어요. 특이점이 현가장치가 없습니다. 왜냐? 지게차에 물건을 싣고 가는데 현가장치에 의해서 이제 뭐 과속 방지턱 넘는다든지 그럴 때 꿀렁꿀렁 하겠죠. 그러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래서 현가장치가 없이 그냥 곧바로 노면을 느낄 수 있어야 되므로 현가장치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게차죠. 조향바퀴는 캠버, 토인, 토아웃, 캐스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캠버는 정면에서 이렇게 바퀴를 바라봤을 때 바퀴가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게 캠버예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보통 차들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바닥 닿는 부분이 타이어가 모여 있죠. 그리고 토인, 토아웃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볼 때, 위에서 이렇게 내려봤는데, 자, 이렇게 위에서 내려봤는데 앞에 여기가 범퍼예요. 범퍼 있는 부분이 이렇게 돼 있다. 그 토인, 그리고 이렇게 돼 있다. 토 아웃입니다. 그리고 캐스터는 뭐냐면은 옆에서 자동차 측면을 이렇게 봤는데, 자, 바퀴가 이쪽에 있어요. 바퀴가 이쪽에 있고, 축이 이렇게 있고, 자동차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가 바닥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캐스터 플러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캐스터 마이너스입니다. 지게차 조향장치의 유압 실린더는 양로드 복동식, 복동 더블로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라인 구성품, 슬립이음은 길이 변화에 대응하는 거고, 자재이음은 각도 변화, 추진축 이렇게 있고요. 문제가 이렇게 자주 나와요. 슬립이음은 무슨 변화에 대응인가? 뭐 틀린 것은 뭐 이래갖고 슬립이음은 각도 변화에 대응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린 걸 찾는 거죠. 옳은 것은 무엇이냐면 슬립은 길이, 슬립되니까 길이가 변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재이음은 자재로 이렇게 이어가지고 각도 이렇게 변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종감속 장치에 사용하는 기어 중 링기어 중심 아래에 피니언 기어를 설치한 형식은 하이포이드 기어입니다. 이거는 하이포이드 기어가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은 나중에 찍을 때 뭔가 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하이포이드 기어를 찍으세요.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드라이브 라인 구성품 중에 슬립이음은 길이 변화, 자재는 각도 변화, 그리고 지게차 조향 장치는 양로드 복동식, 복동 더블로드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향 장치는 전륜 구동이고 후륜 조향, 그리고 현가 장치는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타이어의 골격을 이루는 것은 카커스, 골격은 카커스. 그리고 모든 정보를 기록하는 것. 타이어가 뭐 몇 인치인지, 뭐 내경, 외경 뭐 이런 거는 사이드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타이어 바깥면에 사이드 쪽에 다 보이잖아요. 뭐 55, 20. 뭐 자전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사이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이어의 정보를 기록하는 곳은 사이드월. 그 토크 컨버터에서 엔진 크랭크 쪽과 연결되어 위치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은 펌프 임펠러다. 엔진과 직결되어 같은 회전수로 회전하는 토크 컨버터의 구성품은 펌프입니다. 토크 컨버터 구성품 중 오일 흐름 방향을 바꿔 터빈으로 되돌려 터빈의 회전력을 증대시키는 것은 스테이터. 유체 클러치에서 가이드링의 역할은 무엇이냐? 와류를 감소시킨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타이어의 골격은 카커스, 타이어 정보는 사이드월. 이 정도 되겠고요. 나머지는 좀 더 외우시면 좋고요. 유압장치입니다. 유압장치의 기본 원리는 오일은 비압축성이고 파스칼의 원리, 유체의 압력은 면에 직각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유체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변환시킨다. 이 정도 아시면 되고요. 회입 현상은 토출된 유체 일부를 흡입부로 되돌리는 현상이고 발생 시 축동력이 증가한다. 유압 액추에이터는 유체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변환시킨다. 유압장치니까요. 유압 액추에이터는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 기본 원리랑 똑같죠? 유체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변환시킨다.
유압 실린더는 유압을 실린더니까 실린더 아시죠? 실린더 실린더니까 유압을 줘서 직선 운동으로 변환시킨다. 유압 모터는 유압을 모터니까 회전 운동으로 바꾸는 거. 종류는 기어식, 베인식, 피스톤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여기부터 좀 중요해요. 컨트롤 밸브는 압력 제어, 유량 제어, 방향 제어 밸브가 있습니다. 이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압력 제어 밸브는 일의 크기 제어, 그리고 유량 제어는 일의 속도 제어, 방향 제어는 일의 방향 제어. 이거는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의 크기를 제어하는 밸브들은 릴리프 밸브, 시퀀스 밸브, 리듀싱 밸브 등이 있고, 일의 속도를 제어하는 건 스로틀 밸브, 니들 밸브, 일의 방향을 제어하는 건 체크 밸브, 스풀 밸브, 셔틀 밸브. 이 중에서 일의 방향을 제어하는 건 체크 밸브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일의 크기, 일의 속도, 일의 방향. 압력은 크기, 유량은 속도, 방향은 방향.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유압 회론의 압력이 설정값에 도달하면 펌프의 전유량을 탱크로 되돌려 펌프를 무부하 상태로 만드는 밸브는 언로드 밸브라고 외우시면 돼요. 언로드. 로드는 이제 부하를 주는 거죠. 언로드는 부하를 주지 않는 거고, 네, 펌프를 그래서 언로드, 부하를 주지 않는다. 무부하, 펌프를 무부하 상태로 만드는 밸브입니다. 영어를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유압의 첨가제 중 금속 간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마찰 계수를 저하시키는 것은 유성 향상제입니다. 속도 제어 회로에는 미터인 회로는 유압 실린더에 유입되는 유압유를 조절합니다. 동기 회로는 많은 실린더 모터를 동시에 같은 속도로 작동시킬 때 사용하는 회로이고요. 차동 회로는 피스톤 양쪽이 받는 힘의 차이를 이용하는 회로. 감속 회로는 빠른 변환 동작을 완화해 원활히 정지시키는 회로. 미터 아웃 회로는 유압 실린더에서 나오는 유압유를 조절한다. 블리드 오프 회로는 유량 제어 밸브와 실린더가 병렬 연결되어 있고 유압 실린더에 공급되는 유압유 이외의 유압유를 탱크로 복귀시킨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압력 제어 밸브는 일의 크기, 유량은 속도, 방향은 방향. 언로드 밸브는 이제 펌프를 무부하 상태로 만드는 밸브. 이 정도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보실수록 도움이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